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라. 내 땅 판 거 다 알고 있어. 아버지, 그건 강원도 작은 마을, 폐가 같은 집에서 발견된 한 할아버지. 한때 마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술로 하루를 버티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온 아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몰래 저질렀던 충격적인 배신, 그리고 그 진실이 마을 전체에 알려지면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처절한 갈등과 상처. 과연 이 부자는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믿기 어려운 가슴 뭉클한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강원도 산골 마을, 해가 지면 불빛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옛날엔 그래도 집집마다 사람 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젠 대부분 비어 있죠. 젊은 사람들은 모두 서울로, 도시로 떠나버렸거든요. 남은 건 몇 안 되는 노인들 뿐입니다. 그 마을 끝자락에 지붕이 반쯤 무너져 내린 집이 하나 있습니다. 대문짝은 삐걱거리고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왔죠. 언뜻 보면 완전히 버려진 집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최만수, 올해 78입니다.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업가였죠. 땅도 많이 갖고 있었고 트럭도 몇 대 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만수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때만 해도 당당했습니다. 허리도 꼿꼿했고 목소리도 우렁찼죠. 만수 형님,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라. 내가 있지 않냐?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만수의 말 한마디면 일이 척척 해결됐거든요. 마을 사람들 눈에는 든든한 큰형님 같은 존재였죠. 집도 마을에서 제일 컸고 마당에는 늘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낡아 빠진 운동복 차림으로 방바닥에 앉아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곁에는 10년도 넘은 낡은 라디오가 쉰 목소리로 트로트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만수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중얼중얼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어줬는데 결국 이 꼴이냐? 같은 말을 벌써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자꾸 옛날 얘기가 나와요. 아들 도윤이 얘기, 사업 망한 얘기, 집과 땅을 다 잃은 얘기. 말끝마다 한숨이 섞입니다. 만수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 도윤이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했거든요. 부모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집도 땅도 다 담보로 잡혔죠.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도윤은 그렇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두 달에 한 번, 이젠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예요. 그나마도 형식적인 안부뿐이죠. 이 집의 상태를 보면 만수의 처지를 알 수 있어요. 천장에는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벽지는 누렇게 뜯어져 나갔고 바닥 장판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죠. 부엌 수도꼭지에서는 녹슨 물이 나와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습니다. 그야말로 폐가나 다름없는 상태죠. 냉장고에는 김치통 하나와 소주 몇 병이 전부입니다.
쌀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연금으로는 한 달 살기도 빠듯하거든요. 그래도 술은 끊지 못합니다.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수에게는 갈 곳이 없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자기 살기도 바쁘다며 연락을 끊었어요. 친척들도 만수가 빚 보증을 잘못 쓴 이유로 슬금슬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옛날 도움 받았던 사람들조차 모른 척합니다. 결국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예요. 이런 게 인생이냐? 이런 게. 만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 아내와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죠.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자기 일에만 바쁩니다. 이제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만수에게 추억일 뿐이에요. 날이 저물면 더 쓸쓸해집니다. 마을에 사람 사는 집이 몇 안 되다 보니 밤이면 정말 조용해져요. 바람소리, 개 짖는 소리,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 정도가 전부죠. 만수는 그런 밤마다 라디오 볼륨을 높여놓고 술을 마십니다. 외로움을 잊으려고요.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만수가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들이에요.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특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가족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와요. 아이고, 이게 인생이냐? 술잔을 비우면서 만수가 중얼거립니다. 얼굴은 불그레해졌고 눈가는 촉촉해졌어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술 때문인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노인이 깊은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는 거예요.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킵니다. 만수는 라디오를 끄고 이불을 끌어당겨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잠들어야 합니다. 꿈에서라도 행복했던 옛날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수는 그런 희미한 기대를 품고 눈을 감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에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학이라서 할 일 없는 초등학생 몇 명이 모여서 놀고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이나 핸드폰에만 빠져 있다지만 시골 아이들은 아직도 밖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야, 저기 폐가 있잖아. 들어가 볼까? 10살쯤 돼 보이는 민호가 만수의 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그 집이 완전히 버려진 폐가로 보였거든요.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고 마당은 잡초로 우거져 있으니까요. 거기 귀신 나온다고 했는데. 바보야, 귀신이 어디 있어. 그냥 무서운 척하는 거지. 아이들은 서로 용기를 내보라며 장난을 쳤습니다. 결국 가장 대담한 민호가 앞장서기로 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호기심에 이끌려서 따라 나섰죠.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잡초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들은 코를 막으며 킥킥거렸어요. 마당 한복판에는 녹슨 물통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빨랫줄에는 찢어진 천 조각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우와, 진짜 귀신의 집 같다. 조용히 해. 누가 들어? 아이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자 더 심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술 냄새가 났어요. 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아이들이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거 숨 쉬는 거 맞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불 밑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죠.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수는 어젯밤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그만 쓰러져 버렸죠. 그 상태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민호가 조심스럽게 만수를 깨워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아이들은 무서워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해?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겁에 질려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아이들에게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수가 약간 몸을 움직였어요. 누구냐? 만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반쯤 뜨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었죠. 아이들은 더욱 무서워했어요. 도망가자. 민호가 소리치자 아이들은 일제히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까지 달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죠. 야, 그 사람 누구야? 정말 거기 살고 있었어? 몰라. 처음 봤는데. 아이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폐가인 줄 알았던 그 집에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말이에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들에게 말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집은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었는데. 하지만 여러 아이들이 똑같은 말을 하자 어른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이장인 박철수가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몇 명의 주민들도 함께 따라갔죠. 만수? 최만수가 여기 있다고? 박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수와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였거든요. 몇 년 전부터 만수의 소식이 끊겼는데 설마 이런 곳에 숨어 살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간 박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만수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니요. 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만수야, 만수야. 박철수가 만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만수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박철수를 바라보더니 힘없이 웃었죠. 철수야, 왔구나. 야,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어?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한때 마을에서 가장 잘 나갔던 자신이 이런 꼴이 된 게 말이에요. 다른 주민들도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저 사람 아직도 여기 살았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을까? 아이고, 정말 안 됐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만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실제로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박철수는 다른 주민들과 상의해서 우선 만수를 마을 회관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혼자 두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그냥 놔둬. 이 바보야, 뭐가 괜찮아? 이렇게 살면 죽어. 하지만 만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박철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수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음식도 갖다 주고 가끔 안부도 확인하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모두들 만수 얘기를 했어요. 한때 마을의 든든한 기둥 같았던 사람이 이렇게 된 현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만수가 발견된 소식은 마을을 넘어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옆 동네에 사는 만수의 조카가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서울에 있는 도윤에게 연락을 했어요.
도윤은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니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죠. 형님이 쓰러졌다고요? 어디서요? 도윤아, 큰일 났다. 아버지가 그 폐가 같은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 아이들이 발견했는데 거의 죽어가는 상태더라.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릴 때도 잘 지낸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설마 이런 상태일 줄은 몰랐죠. 지금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몇 년간 제대로 안부도 묻지 않았던 게 후회됐거든요. 3시간을 달려서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먼저 마을 이장인 박철수를 찾아갔어요. 박철수는 도윤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죠. 도윤아, 내 아버지 정말 큰일 났다.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냐? 죄송합니다, 이장님. 아버지가 괜찮다고만 하셔서.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상황을 정확히 알면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깊이 묻지 않았거든요. 박철수의 안내로 만수의 집에 도착한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제일 컸던 집이 완전히 폐가가 돼버렸거든요.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벽은 갈라져 있었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아버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마을 사람들이 갖다 준 죽을 조금씩 먹으며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죠. 도윤이냐? 네, 아버지. 왜 이렇게 사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 줄 알았다면 진작 데려갔을 텐데 왜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옷차림을 보니 서울에서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았죠. 그런데 왜인지 반갑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너 왜 왔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해서요. 지금 당장 서울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필요 없다. 만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온 게 반갑지만은 않았거든요. 몇 년간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효자인 척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생각보다 차가웠거든요. 그래도 이런 곳에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죠. 아버지, 이제 좀 정리합시다. 이 집도 곧 재개발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더니 도윤을 노려봤어요. 재개발? 내가 뭘 안다고 재개발 얘기를 하냐? 아버지, 이 집은 이미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서울에 와서 저희와 함께 사시세요. 함께? 너와 함께라고? 만수는 비웃었습니다. 몇 년간 연락도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함께 살자고 하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만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뭘 알고 있는 건지 순간 식은땀이 났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라. 내 땅 판 거 다 알고 있어.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온 거예요. 도윤은 얼굴이 하얗게 됐죠. 사실 도윤에게는 숨기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사업 자금이 필요했을 때 아버지 몰래 일부 땅을 헐값에 팔아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그건
그건 뭐가 그건이야. 내가 내 등에 칼을 꽂은 거 아니야. 만수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뒤에서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 땅은 만수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는데 헐값에 팔려나간 걸 나중에 알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정말 급해서, 급하면 아버지한테 상의라도 하지. 왜 몰래 했어?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돈으로 사업을 했다가 망해버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더 큰 피해를 줄까봐 숨기고 있었던 건데 결국 들킨 거죠. 그 돈으로 서울에서 사업했지? 그리고 망했지? 만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를 통해서 도윤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업을 했다가 망했다는 것도 그 때문에 자신이 이런 꼴이 됐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냐?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큰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나온 거죠. 곧 이 일이 마을 전체에 알려질 게 뻔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만수와 도윤 부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큰 소리가 났으니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나온 거죠. 무슨 일이야?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도윤이 왔나? 차가 한 대 서 있던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이장인 박철수도 급하게 달려왔어요. 집안의 분위기를 보니 심상치 않았거든요. 야, 도윤아. 아버지랑 왜 싸워? 박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 부끄러웠거든요. 만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예요. 철수야, 이놈이 내 땅을 몰래 팔았어. 뭐? 박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수가 계속해서 소리쳤거든요. 내가 그렇게 믿어줬는데 뒤에서 나를 등쳐먹었다고. 만수야, 진정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자. 하지만 만수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골마있던 상처가 터진 거예요. 몰래 땅 문서 가져가서 헐값에 팔아넘겼어. 그 돈으로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윤이 그런 일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고 소문난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도윤아, 정말이야?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마을 어른 등쳐먹고 서울 갔다더니 이게 사실이었어? 아이고, 만수 형님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알겠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도윤에 대한 실망감이 컸거든요. 특히 나이 든 어른들은 자식이 부모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몰래 팔다니. 도윤은 점점 위축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분들이라 더욱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입을 열었거든요. 그 땅 팔고 나서 재개발 얘기 나왔잖아.
지금 그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 얼마요? 헐값에 판 게 지금은 몇 배로 뛰었어. 도윤이가 조금만 기다렸으면 아버지 평생 먹고 살 돈은 충분했을 텐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분개했습니다. 도윤의 성급한 판단 때문에 만수가 더 큰 손해를 본 거였거든요. 도윤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땅을 판 후에 재개발 소식을 듣고 후회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계약은 끝났고 돈은 사업 실패로 다 날려버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재개발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땅 주인이면서 그런 정보도 모르고 팔았다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거든요. 박철수가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자, 이제 그만해. 이미 된 일이고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야. 하지만 만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앞으로가 뭐가 있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어요. 서울에서 함께 사시면서. 너와 함께? 웃기지 마라. 만수는 도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한 번 배신당했는데 또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윤의 아내가 전화를 계속 걸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이 계속 울리니까 사람들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 좀 받아라, 도윤아. 도윤이 전화를 받자 아내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언제 올 거예요? 아이 학원비 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요? 당장 필요한 돈인데. 전화 내용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도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아버지 땅 팔아서 사업했다가 망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버지 재산 축내고 정작 자기는 못 사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무슨 낯으로 아버지한테 함께 살자고 하는 거야. 도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섞인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만수는 아들의 상황을 보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날리고도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다니요. 가라. 아버지, 서울로 돌아가라. 내가 여기 있으면 더 화만 나. 만수는 아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거든요. 도윤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고 아버지도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도윤은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마을에는 도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만 남았죠. 도윤이 서울로 돌아간 지 며칠 후 만수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아들과의 격한 다툼 때문인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거든요. 식음을 거의 전폐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음식을 갖다 줬지만 만수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않으니 몸이 급격히 약해졌죠. 박철수가 매일 찾아와서 걱정했어요. 만수야, 이러면 안 돼. 뭐라도 좀 먹어야지. 먹고 싶지 않아. 그냥 놔둬. 만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살 의욕조차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말랐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만수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일어나려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의식을 잃고 말았죠. 마침 음식을 가져온 마을 할머니가 만수가 쓰러진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 만수 씨가 쓰러졌어. 할머니의 비명소리에 이웃들이 달려왔어요. 만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맥박도 매우 약했죠. 박철수가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수 주위에 둘러서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어요. 의식을 잃은 만수는 숨소리도 미약했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왜 이렇게 될 때까지 혼자 버텼을까?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만수를 들것에 옮기면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고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박철수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만수의 상태는 계속 위험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만수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응급처치를 했죠. 박철수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는 환자분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입니다. 가족 같은 사이예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영양실조와 탈수가 극심하고 간 수치도 많이 나빠져 있어요. 장기간 음주와 영양 부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이 고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철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철수는 급하게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어서야 겨우 받았죠. 도윤아, 큰일 났다. 내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왔어. 네. 의사가 위험하다고 해. 지금 당장 내려와야 해.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온 터였는데 갑자기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지금 갑니다. 도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 그렇게 차갑게 끝났다는 게 후회됐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도윤은 중환자실 앞에서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이장님, 아버지는 어떠세요?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 도윤은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온갖 장비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환자분 개인 소지품 정리하실 분 계세요? 응급실로 올 때 가져온 물건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도윤이 받은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지갑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몇 장 안 되는 10,000원짜리와 낡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가족 사진들이었죠. 그런데 통장을 보는 순간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잔고가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거기다 통장 사이에 끼워진 메모를 발견했어요. 메모에는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학비 마이너스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쓸 것. 도윤이가 힘들면 이 돈 주기. 내 아들이라도 잘 되길 바란다. 도윤은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뒤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배신했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위해 돈을 모아두고 있었던 거죠.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폐가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연금으로 겨우 살면서도 말이죠. 이장님, 이거 보세요.
도윤이 박철수에게 메모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박철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만수가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너를 미워하면서도 결국은 사랑했던 거야.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한 구석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나 때문에 다 잃으셨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도윤은 병원 복도에서 하루 종일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몇 분씩밖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깨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인공호흡기의 기계음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밤이 되자 박철수가 도윤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도윤아, 너까지 쓰러지면 어떻게 해? 집에 가서 좀 쉬어. 아니에요, 이장님. 제가 여기 있겠어요. 도윤은 병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집에 갈 수 있겠어요? 박철수도 도윤의 마음을 이해했죠. 그럼 내가 음식이라도 사다 줄게. 너 언제 제대로 먹었어? 사실 도윤은 병원에 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걱정과 죄책감으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새벽녘 도윤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도윤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고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침이 되자 의사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정말요?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아직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생체 신호가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병원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중환자실 입원비와 각종 검사비가 상당합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도 많아서요. 간호사가 내민 예상 병원비를 보고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일단 급한 치료는 계속하겠지만 비용 부담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통장에 있는 돈을 써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건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어요. 함부로 쓸 수는 없었죠.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언제 집에 와요? 아이가 아빠를 찾고 있어요. 아버지가 위험해서 당분간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해요? 우리 형편에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아내의 현실적인 걱정도 이해됐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도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도윤은 마을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폐가 같았던 집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올 곳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집에 들어서자 며칠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도윤은 소매를 걷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쓰레기들을 치웠습니다. 빈 소주병만 해도 수십 개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이 갔죠.
그 다음에는 곰팡이가 핀 벽지를 뜯어냈습니다. 맨손으로 하다 보니 손이 까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뭘 하고 있어? 아버지 집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박철수도 와서 도윤을 도와줬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우리도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이장님. 마을 사람들은 며칠 전 도윤에게 실망했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도윤아,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뉘우치는 마음이야. 마을 사람들의 격려에 도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며칠 동안 집수리가 계속됐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남은 돈을 모두 투자해서 지붕도 고치고 벽지도 새로 발랐어요. 바닥도 새로 깔고 부엌도 깨끗하게 정리했죠. 마을 사람들도 도와줬습니다. 목수일을 할 줄 아는 분은 문틀을 고쳐주었고 여자분들은 청소를 도와줬어요. 일주일 후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폐가 같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람이 살만한 집이 됐어요. 도윤아, 정말 잘했다. 내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박철수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도윤도 뿌듯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도윤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도윤을 보고 안내해줬죠. 환자분이 1시간 전에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아직 많이 약하시지만 대화는 가능합니다. 도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죠. 아버지. 만수는 아들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가 났던 기억도 있고 그리웠던 마음도 있었거든요. 도윤아, 왔구나. 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몸은 많이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며칠 동안 여기 있었냐? 네, 계속 있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요. 만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차갑게 헤어졌는데 아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니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기분이 어떠세요? 좀 어지럽지만 괜찮습니다. 며칠 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몸이 많이 약해져서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나간 후 아버지와 아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거든요. 아버지가 모아두신 통장을 봤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아껴서 모으셨던 거죠? 도윤은 아버지의 메모 얘기를 했습니다. 손자 학비라고 적어놓은 그 메모 말이에요. 만수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 돈은 비밀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거야. 그냥, 아버지, 저는 아버지 땅을 팔아놓고도 제대로 살지 못해요. 사업도 망했고 지금도 빚이 있어요. 도윤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저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만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도윤아, 내 아버지, 내가 널 미워했지만 결국 내 아들이더라.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사랑도 있었어요. 아버지,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준다는 것 같았거든요.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거지. 만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숨기지 말고. 네, 아버지. 약속드려요. 그때 문이 열리며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마을 사람들 몇 명도 함께 왔어요. 만수야, 깨어났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철수야, 고마웠어. 병원까지 따라와줘서. 마을 사람들은 만수가 깨어난 걸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한때 마을의 큰 어른이었던 만수를 여전히 아끼고 있었거든요. 형님, 이제라도 몸 좀 챙기세요. 그러게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만수는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자신이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챙겨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박철수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만수야, 도윤이가 내 집을 완전히 고쳐놨어.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놨더라. 뭐?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집을 고쳤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거든요. 도윤이가 며칠 동안 밤낮으로 일했어. 지붕도 고치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우리도 도와줬지만 대부분 도윤이가 했어. 도윤은 부끄러웠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칭찬받는 게 민망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만수는 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 도윤아.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걸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나갔어요. 만수야, 빨리 나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형님, 몸조리 잘하세요. 사람들이 나간 후 만수와 도윤만 남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래도 너도 내 아들인데. 만수는 그동안의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마을에서요. 도윤의 대답에 만수는 놀랐습니다. 서울 사람이 된 아들이 시골에서 살겠다고 하다니요. 서울에서 하던 일은 정리하겠어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만수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변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함께 살아보자.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서로 속이지 말자. 네, 아버지. 약속드려요. 부자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랜 갈등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만수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정성껏 고친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어져 있었고 집안은 따뜻하고 포근했죠. 아침이면 만수와 도윤이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맑은 날이야. 만수는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아들의 보살핌 덕분에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진 게 가장 큰 변화였죠. 도윤은 서울의 일을 정리하고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반대했지만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맞다며 결국 동의해줬어요. 여보, 아이 학교는 어떻게 해요? 마을에도 좋은 학교 있어요. 자연에서 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내와 아들도 곧 마을로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살게 되는 거였죠. 도윤은 마을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특산품을 도시로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박철수 이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도윤아, 이 일 정말 잘 생각했다. 마을에도 도움이 되고. 감사해요, 이장님. 마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사업은 예상보다 잘 됐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시골 농산물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도윤의 경험과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합쳐져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어느 날 오후 만수는 마을 회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호랑이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착하니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단다. 아이들은 만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만수도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즐거워했어요. 도윤이 일을 마치고 회관으로 아버지를 모시러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실까요? 잠깐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 만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나도 즐거워.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야. 만수는 진심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술로 외로움을 달랬지만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부자는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의 아내가 보내준 반찬과 만수가 기른 채소로 만든 소박한 식탁이었어요. 도윤아, 내 가족이 언제 내려온다고 했지? 다음 주에요. 아이 학기가 끝나면 바로요. 그럼 방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네, 이미 계획 세워놨어요. 만수는 손자를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키워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도윤의 아내와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인 민준이었죠. 할아버지.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만수는 손자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저도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민준이는 시골 환경이 신기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가득했거든요. 도윤의 아내도 시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님, 건강해 보이세요. 고마워. 너희들 덕분이야.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니 집안이 활기로 넘쳤습니다. 만수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죠. 와, 별이 진짜 많아요. 민준이는 별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만수가 손자에게 별자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거 봐라, 북두칠성이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만수의 이야기에 가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나자 이 집은 마을의 명소가 됐습니다. 만수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아이들이 매일 찾아왔거든요. 도윤도 사업이 잘 되면서 마을 경제에도 도움이 됐죠.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도 이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봤습니다.
한때 갈라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만수 형님, 정말 잘 됐어. 도윤이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박철수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 마당에는 도윤이 만든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최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방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제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따뜻한 공간이 됐습니다. 해질녘 만수는 마당에서 손자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가 진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할아버지, 내일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물론이지, 민준아. 할아버지가 아는 이야기가 아직도 많거든.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고 가족은 서로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들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욱 소중함을 알게 됐거든요. 늦은 밤 만수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절망의 나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만수 할아버지처럼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아직 남아있는 사랑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도윤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행동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사랑을 표현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려움을 겪었던 만수 할아버지에게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